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오전장에 좀 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시 50분을 살짝 지나가는 시간인데 현재 기준으로 17.30%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 전환이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있을 오버행 우려보다는 주가 상승이 이제 기반이 되고 있다.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주제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오전장에 보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돈들이 시초에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3월 28일 날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리포트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3월 28일 리포트가 발간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근데 이 리포터에 있던 이 내용들이 사실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리포트가 이제 긍정적이거나 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일부 수급이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주가 반등이 일부 나오는데 엔캠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명분. 그런 것도 있고 24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매매했던 가격대에 대비해서 대응 전략, 본인이 가져온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엄청난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정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런 자금들도 지금 거래대금도 시초에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억 단위 자금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좀 그것도 좀 강하게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자금의 주체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가가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전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전고점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더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3만 5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일선과 21선 기준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단타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좀 기준을 잡으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조금은 더 쉽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은 넉넉하게 좀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을 잡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와 21선의 주가 괴리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익절 라인은 정해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뭐 거래원 찍혀 있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이는 거는 신한인데, 신한은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계속 꾸준히 나왔던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뢰하는 증권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증권사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쪽에서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자금들, 이 삼성증권은 당연히 메이저 수급이니까 무조건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수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큰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엔캠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엔캠의 성장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함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외국계 증권사의 자금이죠. 외인 자금이죠. 모건 스탠리와 UBS 증권,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까지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 물량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다 합치면은 많은데, 일단은 따로따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어서 합쳐서 보면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 됩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순매수한 그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 워낙 이 모건 스탠리라던가 JP 모건, UBS 증권,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메리츠랑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는 아직까지 3대 주주로서의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포트 자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 서머리랑 그리고 중요한 이 내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을 좀 살펴보면은 2024년 본격 성장 개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서머리를 좀 살펴보면은 2023년 업황 둔화로 부진을 했고, 이 실적이겠죠? 실적이 좀 부진을 했고, 2024년도에는 북미 중심으로 해서 외형 확대가 전망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캐파 증설이죠. 캐파가 증설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외형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북미 현지 진출로 인해서 시장을 선점을 진행을 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일단 북미 진출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중국이 원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중국이 이제 북미 쪽에 납품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보니까, 제한적인 이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을 선점했던 이 엔캠이 그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재료 이 수직 계열화에 따른 안정적인 SCM 구축, 이 공급망이죠. SCM은 공급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급망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 공급망도 마찬가지예요. 캐파 증설이죠, 사실. 캐파 증설과 그리고 수직 계열화. 이제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재료를 이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납품을 받고 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이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진한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2024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일단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에 매출 가이던스가 현재 1조 원 이상으로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미가 이제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 전년 대비해서 판가랑 그리고 원재료, 고정비 악영향이 좀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 자체가 좀 회복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업황 둔화로 인한 부진, 뭐 판가라던가 원재료 그리고 고정비가 증가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가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실적 측면은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점유율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상 이 실적 부분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24년부터 이 카패시티 증설 효과를 본격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 전해의 캐파 규모가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북미는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제 30%, 그리고 유럽 쪽에 3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엔캠보다 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았었던 뭐 틴시라던가 뭐 캐캠 뭐 이런 애들이랑 이제 경쟁 구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엔캠이 지금 CATL과 그리고 중국 배터리사들 상대로 해서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쪽도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격적인 측면, 이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었는데, 이 엔캠도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런 가격 경쟁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리고 CATL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이제 뭐 폴란드랑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의 이제 현지에서 물량을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에서는 사실 경쟁사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벤더 지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실 이 전액 같은 경우는 IRA, 이 FEOC 세부 규정으로 인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부재잖아요. 사실상 부재예요. 예. 사실상 부재이기 때문에 유일한 전액 벤더가 될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케미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엔캠만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폭풍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엔캠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착실하게 문제없이 해결해 나아가야만 큰 탈 없이 주가 또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재료 이 수직 계열화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전해에게 원가 구조 내 원재료 차지 비율을 보면은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튬염이 45%, 그리고 첨가제가 30%, 그리고 용매가 2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사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수직 계열화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여기서 이제 자회사의 영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새만금에서 이 EDL, 즉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가 합작법인을 만든 이 EDL에서 리튬염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 이제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그 탈중국 기조가 이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라던가 뭔가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좋죠. 엔캠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을 탈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에 맞는 주가가 형성이 되겠지만 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착실하게 이제 행하지 못하고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뭐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주가에 타격이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 19%까지 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까지 과연 자리를 지켜주면서 자금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대응 전략 잘 짜셔서 대응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할 때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얼마든지 댓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